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YTN 앵커 조혜진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주최 측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2025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에서는 출범 이후 의료기기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과들을 정부와 산학연병, 언론 등 모든 관계자 그리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2025년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과보고회에서는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우수 R&D 성과 창출 그리고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또 그동안의 의료기기 R&D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성과보고회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지금 정면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정책국 권현준 국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의 정지원 부장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의 오창현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의 오수만 서기관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바이오안전산업본부 김장엽 본부장님, YTN 김백 대표이사님, YTN 김원배 전무이사님, YTN 이동우 경영본부장님, YTN 김종균 보도본부장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 네, 이하 소속은 같습니다. 전기영 본부장님, 다음으로 김태형 본부장님, 네,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박윤정 교수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남권 사무총장님, CG바이오의 유현승 대표이사님, 삼성서울병원의 류규하 교수님, 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내빈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단법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이공학부 교수 김범민입니다. 아침엔 많이 추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부터 풀려서 아마도 돌아가시는 길은 조금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에 시작을 한 행사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대표과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국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지원 부장님, 보건복지부 오창영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 오수만 서기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성과보고의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주시고 큰 도움 주신 YTN 김백 대표님과 김원배 전무님, 이동우 경영본부장님, 김종균 보도본부장님을 비롯한 YTN 관계자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오늘 또 수상하시는 우리 연구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은 국가적인 전략 산업인 의료기기 분야에서 정부 부처 간 적극 협의체 형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202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마지막 연차인 6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후속으로 2기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1,433개의 산학연병 연구진이 협력하여 구성된 437개의 연구과제에 국고 9,479억 원을 투자하였고,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국가의료기기 R&D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23년도부터 매년 10개의 대표 과제를 선정하여 작년까지 총 20개의 대표 과제 선정을 통해 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과제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려 왔습니다. 그 결과 고난이도 기술로 대표되는 혈액투석기,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 에크모라고 하죠. 등이 국산화되었고 세계 최초 및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진단 의료기기, 인공 달팽이관, 연속 혈당 측정기 등이 개발되었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스마트 배서 케어 시스템 및 로봇 전동 운수 등이 개발되는 등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많은 혁신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만은 23년도, 24년도 선정된 20대 대표 과제의 과제 그 종료 후 5년 동안의 예상 매출액이 한 8조 원 정도에 이른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떤 그 부를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될 2025년도 10대 대표 과제 면모를 보면 1기 사업의 마지막 연차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기존에 없었던 세계 최초의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저희 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사업단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인해 커다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저희 계산으로 올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선정된 총 30개 대표 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액만 1,65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기대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국가 R&D는 제품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이 최종 산출물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피땀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본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10대 대표 과제 연구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과물들이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진정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주 전 업무 협약을 통해서 형제가 된 YTN을 통해서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 소식을 빠르게 국민들께 전해드리고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늘려나가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개회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단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업단의 자부심과 또 발전 의지가 잘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과 보고회의 주관사죠. YTN의 김백 대표이사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YTN 대표이사 김백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는 길목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2025년 성과보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회는 지난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그간의 노고와 열정을 격려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보고회를 위해 이곳 상암동 YTN을 찾아주신 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현준 국장님, 그리고 식약처의 정지원 부장님, 보건복지부의 오창현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의 오수만 서기관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화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료기기 R&D 분야에서의 혁신은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령화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헬스케어 분야를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과 병원이 힘을 합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여기에 관련된 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오늘의 성과를 이뤄낸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슬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자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제품화,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의 역할과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YTN은 올해로 개국 30주년을 맞습니다. YTN은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단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성과 보고회도 YTN과 계속 함께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부심과 영감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큰 성과와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원드립니다.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과 개발자분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백 대표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분야가 국민의 삶과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정책국의 권현준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장님께서 무대 위로 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권현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백 YTN 대표이사님과 김범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훌륭한 자료 장소 제공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그 YTN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사업단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의 국장님, 과장님, 서기관님 그리고 10대 대표 과제 수상자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에서 그동안 만들어냈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그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만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의료기기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첨단 의료기기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AI, 로보틱스,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의료기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전통적인 진단 및 치료 방법의 한계를 극복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의료기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이고 또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라든가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이런 계획 등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미래 유망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4개 부처는 2020년부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들이 창출돼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됨으로써 의료기기 국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랑 관계부처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종료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료기기 산업의 전환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속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건, 안보, 대응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2025년 10대 대표과제 수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단순히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도전과 성과를 이루어내시길 기원하며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이 이제 종료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후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현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지원 부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연구부장 정주원입니다. 오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10대 대표 성과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과 또 이번 특별한 자리를 저에게 마련해 주신 YTN의 김백 대표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무엇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통해서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단의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신 연구자분들이 오늘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되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오기 전에 그 과제들을 조금 좀 살펴봤는데요. 과제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할 때 심사했던 제품들도 보이고 또 이미 식약처에 이제 허가 받은 제품들도 보였고 또 이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미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해서 정말 좀 뿌듯한 마음이고 이렇게 성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사업단의 그 발전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신속심사라는 제도도 가지고 있고 신의료기술 통합평가라는 제도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반의 어떤 인프라의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기준 규격이 국제 기준 규격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의로 기기의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제 기준에 등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엔 특별히 디지털 의료제품법 같은 그러한 법도 제정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규제 제도의 그런 수립을 통해서 연구자분들은 연구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저희도 그 연구 결과가 글로벌 경쟁력에 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크게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대 과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연구개발 사업단에 동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원 부장님의 축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객석의 네 외빈분들을 모두 앞으로 모셔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2025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의 개회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신 네 외빈분들께서는 현장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축사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사회자로 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성과보고회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분야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의료기기 연구개발 분야의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께서 모이셨으니 서로 얼굴들도 많이 익히시고 또 정보도 많이 공유하시고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장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앞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한 분 한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께서도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언론사들을 통해서 많이 보도될 사진입니다. 조금 얼어 계시는 분들은 밝게 웃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현장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것으로 내외빈 기념 촬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주최 측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2025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단의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김태형 본부장님의 2025년 대표과제 선정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범부처 사업단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범부처 사업단 10대 대표과제 선정 경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소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받았던 것처럼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을 했고 공동으로 운영을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부처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연평균 2,000억 예산으로 의료기 R&D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적 발주 과제가 437개에 달하는 굉장히 대형 과제를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6개 내역 사업별로 관리가 되고 기획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 참여하고 있는 기관 수를 보면 기업과 대학이 약 35% 내외 정도로 가장 많고 병원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제 산단 이름으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산업계에 버금가는 것으로 사업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 이름에도 이제 전주기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주기를 정의함에 있어서 의료기 R&D 과정부터 인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출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까지 단절이 없는 연속적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전주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 보시는 9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구자분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온라인화 시켜서 연구자분들이 좀 편의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러 측면에서 실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10대 대표과제는 사실은 2023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오늘이 이제 3회차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23년도 10대 대표과제와 작년 10대 대표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보시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브레이토닉스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브레인 전용 펫 장비를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시장의 산업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경부암뿐만 아니고 치매, 그다음 파킨슨병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펫 장비고요. 브레인 전용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부분이 아까 또 잠깐 말씀이 있었던 에크모라고 하는 체형상송 장치가 되겠고 저희 사업단에서 기획이 돼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R&D 과정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 안보 관점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에크모가 되겠고요. 저희 사업단 과정 활동을 통해서 조만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성과보고를 진행했고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개가 굉장히 우수한 과제들이 선정이 됐고요. 아이센스가 진행하는 세계 최고 사양의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을 손끝 체열하지 않고 패치를 붙여서 컨티뉴어스하게 측정하는 것이 연속 혈당 측정기고요. 이걸 만드는 제품, 그리고 국내 최초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투석 장비를 만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투석하는 CRRT 장비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여기에 들어간 핵심 필터 11종도 개발에 성공이 돼서 이 필터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이미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제들도 굉장히 우수한 과제들이 10대 대표과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10대 대표과제 선정 이후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들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설 홍보를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오프라인은 키메스라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0대 대표 과제의 공동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대한민국 의료기기에 대한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YTN과 공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YTN 여러 도움을 주셨고, 뉴스에도 송출이 됐고요. 우측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 나침판이라고 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에 작년 10대 과제 중에서 2개 팀이 또 특별히 선정이 돼서 황금 나침판에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 매체뿐만 아니고 신문 매체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요. 조선 비즈, 이코노미 조선 등을 통해서도 이런 홍보 활동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 10대 대표 과제가 연구자분들의 자긍심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민적인 시각에서 이 효과들을 이해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측면에서 홍보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대표 과제는 성과 보고회를 하고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 사업당과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제 R&D의 완성 여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슈 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사업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대 대표 과제 간의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대표 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몇 개 프로젝트는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존 내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25년도 10대 대표 과제에 대해서 선정 경과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6개 과제가 후보로 최종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3개 전문기관과 연구자, 의료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25개의 예비 후보 과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4개 부처와 의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25개 중에 10개를 최종적으로 선출하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가 10개 대표 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내용들이 10개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5년도 10대 대표 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과제별로 과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이름만 호명하고 슬라이드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GT, JPI 헬스케어, 타오 메디칼, 노을, 시어스 테크놀로지, 리센스 메디칼, 유넵스, 이모코그, 화이 바이오메드, 카이 헬스, 이상 10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25년도에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순서는 등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과제 관리 번호 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동 1등이 10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개 과제의 과제 취지와 10대 대표 과제 선정 경과에 대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IMGT가 진행하는 시장 선도형 최정화 융합치료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췌장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췌장암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발견이 늦고, 그리고 5년 상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 비율도 20%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고약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문제는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암 치료라고 하는 케모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 췌장암 주변이 섬유 조직화되면서 실제로 항암제 약물이 병변까지 투입되는 투과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실제 40%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게는 16%에서 보통은 30% 초반대밖에 약물 전달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이프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암 병변에 약 45분 정도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췌장암 조직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조직들이 파쇄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통해서 약물 전달률을 높이는 것이 이 개발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30명 대상의 탐색 임상 결과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표적 자체도 대조군 대비해서 1.8배 정도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종양 반응 평가 ORR이라고 하는 종양 반응 평가도 대조군 대비해서 1.7배 정도 좋은 것으로 탐색 임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 바탕으로 금년에 식약처를 통해서 확정 임상을 또 진행하게 되고, 미국의 또 드노보 트랙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시 임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국내와 글로벌이 동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특히 이 췌장암 진단 과제는
의약품, 특히 항암제, 폴피노क्스라는 항암제하고 의료 장비가 동시에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내용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탐색 임상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세계 최초형으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JPI 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는 4세대 이동형 토모신세시스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 가운데 그림처럼 보통 흉부라든지 이 뼈를 촬영하게 되는데, 오른쪽 하단 끝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플로로스코피라고 하는 투시 조형 촬영 장치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바륨이라는 조형제를 먹고 상복부 위장관을 촬영하는 방식이 투시 조형 방식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장비는 각각 별도의 장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두 가지 기능들이 한 개 제품으로 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토모신세시스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토모신세시스 기능은 엑스레이가 단층 영상을 찍어주기 어렵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CT를 저희가 촬영하게 되는데, 토모신세시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암이 270도 회전을 하게 되고요. 270도 회전을 통해서 31장의 해부학적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단층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레디오스코피, 그다음에 플로로스코피, 디지털 토모신세시스, 이 세 가지 기능이 한 개 장비, 한 개 제품에 모두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in-1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시도는 글로벌하게 몇 개 회사가 진행한 바 있지만, 이 모바일 형태로 만든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고요. 이 모바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가 컴팩트하고 저설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뿐만 아니고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단 과제에서는 흉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비동이라든지 근골격, 그리고 신장 결석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진단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샷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의료의 국산화 측면에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타우메디칼이 진행하는 비후성 심근증 고주파 소작 카테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경하긴 한데요. 비후성 심근증은 우리 심장에 있는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심실 중격이 두꺼워지는 질병입니다. 보통 유전적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심실 중격이 두꺼워지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심부전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심부전들이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후성 심근증이 확진이 될 경우에는 보통 개용 수술을 통해서 소작을 하게 되고, 아니면 알코올 성분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이 타우메디칼 과제 팀에서는 RF 메디칼과 양산부산대병원과 함께해서 고주파 소작 카테터를 만들어서 이 고주파 소작 카테터가 심실 중격으로 진입을 해서 고주파를 통해서 소작하는 의료기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탐색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탐색 보고가 시약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유병자 수가 2만 명이 넘지 않는 의료기기들을 저희가 시약처에서 희소 의료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타우메디칼 과제도 작년에 희소 의료기를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와 병행해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삼천판막 역류증 치료기기도 만들고 있고요. 삼천판막 역류증은 심장이 수축할 때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역류하는 현상을 삼천판막 역류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기기를 또 만들어서 이 삼천판막 역류증 치료기기 또한 희소 의료기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세계 최초형으로 이번 사업단에서 대표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노을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최소 침습적 세포 분석 기반의 암 진단 시스템 개발 과제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궁경부암을 포함해서 췌장암, 담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여러 암종에 대한 현장 진단 카트리지를 만드는 R&D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암종에 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사업단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이 과제의 강점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신속한 현장 진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 환자가 연 3,000명 정도로 많이 줄어 있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자궁경부암의 1년 신환자가 66만 명이고 그리고 매년 자궁경부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34만 명에 달한다고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30% 넘지 않는 자궁경부암의 스크리닝 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국제적인 활동들을 WHO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 노을 과제 팀에서는 기존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병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액체 기반의 H&E 스테이닝 염색 검사를 고체 하이드로젤이라는 방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염색 과정을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 진행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장비에서 자궁경부암의 감염 여부, 진단 여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진단 방법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실제로 30분 안에 자궁경부암의 스크리닝 결과가 도출되는 형태까지 진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WHO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고 지난 하반기에 WHO 유니타이드라는 국제의약품 개발 기구에서 글로벌하게 3개 제품을 자궁경부암의 조기 스크리닝 권장 모델로 안내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홀로직, 스위스의 로슈, 그리고 바로 한국의 이 노을의 마이랩 서비컬 캔서 제품이 WHO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실제 자궁경부암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출 산업화 관점의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5번째 과제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패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맥 환자가 굉장히 많고 저희 심방사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패치를 붙여서 패치에서 발생되는 인식되는 신호가 병원으로 전송이 되고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이 신호를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방식이 인공지능 기반의 패치형 웨어러블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과제는 처음에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의료 사각지대, 사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많은 이 대도시도 중요하지만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와 같이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부정맥 환자를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었고 의료 사각지대에 보급할 수 있는 형태의 웨어러블 패치를 만드는 것이 과제 기획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9일 동안 패치를 붙이면 9일 동안 워킹할 수 있고 금년 상반기 14일짜리 또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충분하게 부정맥의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미 보건소를 포함해서 1차 의료기관에만 570여 군데 이상 보급이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관만 보더라도 900개 의료기관 보급이 돼서 저희 아랫부비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세를 몰아서 지금 해외 3개국에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진출하고 있고 미국과 홍콩 등에는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산업화 관점의 대표 과제로 이번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6번째 과제는 리센스 메디칼이 진행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드노보 획득을 위한 안과 급속 냉각 마취 기기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단 과제에서는 해외 허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과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반변성과 당뇨성 망박병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과 당뇨성 망박병증은 치료하기 어렵지만 통상 치료하는 방식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형태의 주사를 유리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고 그 주사 방식을 유리체각 내 주사술 또는 유리체각 내 주입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과정이 안구를 마취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안구 마취는 그동안 보통 바늘로 주사 바늘로 안구를 마취하고 그리고 5분에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리체각 내 주입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유리체각 내 주입술 IVT라고 하는 이 시술 방식은 총 소요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10분가량이 5분에 10분가량이 마취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리센스 메디칼은 이런 어려움들, 특히 환자가 눈에 주사반이 들어오는 이 심리적인 불편과 고통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전 소자 방식의 냉각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 영하 15도로 급속 냉각을 시켜주는 오큐쿨이라는 디바이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10초 안에 안구 마취를 시키게 되면 환자분들이 주사 바늘로 마취하는 이런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0개 안과 병원에서 300명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요. 대한민국 의료기기, 특히 하드웨어 의료기기에서는 처음으로 FDA 드노보의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나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있었고, 리센스 메디칼의 이 오큐쿨이라는 아이템이 대한민국 의료기 하드웨어 의료기 역사상 처음으로 FDA 드노보의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유리추강내 주입술이라는 IVT 시장이 시장 규모 이미 200불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진단기에서 많이 보는 엑스레이 장비 시장 글로벌 시장 규모가 100억 불이 조금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IVT 시장이고, 이 시장의 필수적인 장비로 리서치 메디칼의 오큐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을 고려해서 세계 최초형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대표 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7번째 과제는 뉴넵스가 진행하는 난치성 시각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및 임상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인지장애가 있고, 그리고 언어장애가 생기는 게 두 번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후유증이 바로 시야장애입니다. 이 스트로크 환자들 중에서 최대 20% 정도가 시야장애를 앓고 있다는, 시야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이 과제는 뇌졸중의 이 시야장애 후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해주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임상시험 저희 10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 임상시험 결과 이 DTX라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해서 약 2배 이상의 효과를 본 환자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임상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해 말에 식약처의 의료기기 2등급 허가 품목을 받게 됐고요. 지금은 비급여로 이미 시장에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86개 뇌졸중 센터에 이미 보급이 된 것으로 저희 사업단의 리포트가 된 바 있고, 현재는 간헐성 외사 시에 대한 추가적인 디지털 치료 장비 만드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실 이런 시도 자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도라고 제가 판단했지만, 이 뇌질환 자체가 3대 중증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고려해서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8번째 과제는 이목호그가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 MCI라고 부르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바로 전 단계를 저희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고 있고요.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이미 300만이 넘는다고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전형적인 노령질환이기 때문에 개선보다는 악화를 방지하는 형태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사업단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목호그 과제가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인지행동지수라고 하는 ADAS, Cognitive 14이라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국제 인지기능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이 70개 항목의 70개 문항의 1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임상시험 해본 결과 이런 디지털 치료,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료를 위한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30%포인트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임상으로 밝혀졌고, 임상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 식약처에 인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30%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레캠비라고 하는 치매 치료제가 작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적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1년에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치매 치료제이고요. 이 치매 치료제인 레캠비의 임상 결과 중에서 이 ADAS Cognitive 14 스코어는 26%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이목호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임상 효과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목호가 디지털 치료기기가 레캠비와 등과 같은 이 치매 치료제와 함께 활용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저희 사업단에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목호그는 이 해당 제품명인 코크테라를 가지고
DTX는 디지털 치료기 한의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독일의 디가라는 프로그램에 이미 어플라이를 하고 있고 금년 6월에서 7월 경에는 D가 임시 등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업단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KMDF 매칭데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사업단과 함께 투자 유치 실적도 함께 얻은 이력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고 해외 시장에 훨씬 더 보급 효과가 있다고 저희 판단돼서 수출 산업화 형태의 10대 대표 과제로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는 화이바이오메드가 진행하는 녹내장 안압 진단용 스마트 컨택트 렌즈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아직 개발을 이제 끝나지 않았고 아직 개발 중에 있는 환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황반변성과 당뇨성 망막병증과 함께 시력 손상을 또 시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안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글라우코마라고 하는 녹내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될 때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녹내장인데 결과적으로 안압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안압 진단이 뭐 안과 가서 저희가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바로 이 스마트 컨택트 렌즈 안에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가 안압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현재는 안압 모니터링을 하고 안압 모니터링 결과 안압이 높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압 모니터링과 함께 이 센서, 이 소자 안에 안압을 낮추는 약물까지 탑재를 시켜서 모니터링과 치료가 동시에 진단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특히 사업단의 미래핵심이라고 하는 기초기술 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기 성과 형태로 이어달리기 된 과제고 그런 면에서 아직은 R&D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단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10대 대표 과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이런 면에서 세계 최초형 10대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과제는 카이엘스가 진행하는 배아 인공지능 솔루션의 임상 효율성 증명과 의료 인증 과제가 되겠습니다. 배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전 환자 수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횟수의 분할을 거치게 되는데 임신 8주까지 태아로 가기 전 단계까지를 저희가 배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제에서는 난임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관 시술 결과 발생하는 여러 개 배아 중에서 임신 확률이 높은 배아에 대한 스코어링을 통해서 임신 확률이 높은 배아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배아는 잘 아시는 이 생명윤리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과제는 실제 배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배아의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다루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 사람이 판단했던 형태의 배아가 임신 발달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배아에 대한 임신 발생 확률을 스코링해서 임신 발생 확률이 높은 이런 배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바로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임상이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데이터 임상이 진행이 돼서 금년 1월에 식약처 3등급 허가를 받았고 조만간 실용기술 평가 등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난임은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고 지난번 발표를 놓고 보면 불임 환자가 벌써 20만이 한국에서 넘었고 난임 시술 환자가 14만이 넘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달 솔루션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시험관 시술 횟수도 줄이고 임신 발생 확률도 높이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회문제 회의론으로 이번에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10대 대표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 홍보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YTN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 매체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 참석해 주신 2025년 10대 대표 과제 팀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실제로 R&D와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에서 계속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사업단과 함께 성과를 극대화 나가는 과정까지 사업단이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나 유익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차곡차곡 잘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김태형 본부장님의 경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10대 대표과제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김범민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표창은 10대 과제 총 23개 기업과 기관에서 수상하게 됩니다. 시상은 과제별로 진행될 텐데요. 호명하는 분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선도형 췌장암 융합치료 초음파 영상유도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 상용화 개발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IMGT 손건호 전무님, 서울대학교 병원 이재영 교수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용태 책임연구원님,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송태경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표창은 손건호 전무님부터 호명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시장 선도형 췌장암 융합치료 초음파 영상유도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기 상용화 개발 과제. 주식회사 IMGT 손건호 전무.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단장 김범민. 네, 표창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장님과 함께 개인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표창장을 중앙에 위치하시고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이재영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실 분들은 지금 잘 보시고 수상을 하시면 사진 촬영이 이어서 진행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용태 책임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송태경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단체로 다시 한번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첨단 의료를 이끌어갈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도 한번 외쳐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이동형 토모신세시스 시스템 개발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JPI 헬스케어 김경우 전무님, 삼성서울병원 정명진 교수님,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조효성 교수님, 한국전기연구원 차보경 책임연구원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호명한 순서대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차세대 이동형 토모신세시스 시스템 개발 과제 주식회사 JPI 헬스케어 김경우 전무. 귀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이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성서울병원 정명진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자인 정명진 교수님께서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삼성서울병원 유학재 책임연구원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조효성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사진 촬영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연구원 차보경 책임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상자인 차보경 책임연구원님을 대신해서 한국전기연구원 전성채 책임연구원님이 대리수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모두 정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표창장이 잘 보이도록 앞으로 향해서 펴주시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후성 심근증과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정맥을 이용하는 최소 침습적 시술 방법 및 고주파 소작 카테터의 상용화 개발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원용현 전무님, 주식회사 RF메디컬 이규근 책임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호명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비후성 심근증과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정맥을 이용하는 최소 침습적 시술 방법 및 고주파 소작 카테터의 상용화 개발 과제 주식회사 타우메디칼 원용현 전무. 귀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RF메디컬 이규근 책임연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인 이규근 책임연구원님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RF메디컬 조현준 책임님께서 대리수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소 침습적 지능형 세포 분석 기반 암 진단 시스템 개발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노을의 임찬양 대표이사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문재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 남수정 교수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호명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최소 침습적 지능형 세포 분석 기반 암 진단 시스템 개발 과제 주식회사 노을 임찬양 대표이사.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이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문재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역시 수상자인 정문재 교수님을 대신하여 노을 주식회사 김용준 연구소장님께서 대리수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 아산병원 남수정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수상자인 남수정 교수님을 대신하여 노을 주식회사 김진호 팀장님께서 대리수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을 향해 밝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께서 함께 정렬해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반 패치형 웨어러블을 이용한 심장질환 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시어스 테크놀로지 송희석 부사장님, 서울대학교 병원 최의근 교수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원종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주식회사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송희석 부사장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인공지능 기반 패치형 웨어러블을 이용한 심장질환 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 주식회사 시어스 테크놀로지 송희석 부사장.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단장 김범민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앞을 향해 서주시고요.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최의근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자인 최의근 교수님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시어스 테크놀로지 김은관 팀장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원종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수상자인 이원종 교수님을 대신하여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서장원 연구원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단체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DA 드느보 획득을 위한 안과 급속 냉각 마취 허가 임상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리센스 메디컬의 김건호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표창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FDA 드느보 획득을 위한 안과 급속 냉각 마취 허가 임상 과제 주식회사 리센스 메디컬 김건호 대표이사.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난치성 시각장애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확증 임상시험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뉴냅스의 강동화 대표이사님, 서울 아산병원 김범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뉴냅스의 강동화 대표이사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난치성 시각장애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확증 임상시험 과제 주식회사 뉴냅스 강동화 대표이사.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네, 수상자인 강동화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뉴냅스의 조문주 이사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아산병원 김범준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수상자인 김범준 교수님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뉴냅스의 김지영 선임연구원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체 촬영이 남아 있네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무대 위에 서 있는 분들은 굉장히 떨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 더 밝게 사진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신속 진입형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혁신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화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이모코그의 노유헌 대표이사님,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의 김근유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시장 신속 진입형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혁신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화 과제, 주식회사 이모코그 노유헌 대표이사,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을 향해 바라봐 주시고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김근유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인 김근유 교수님을 대신하여서 주식회사 이모코그 김한나 연구원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함께 정렬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녹내장 안압 진단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화이바이오메드의 신상배 연구소장님,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한세광 교수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임 교수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녹내장 안압 진단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 과제, 주식회사 화이바이오메드 신상배 연구소장.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축하드립니다. 네, 기쁨의 순간입니다.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세광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임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인 김태임 교수님을 대신하여서 연세대학교 박진경 연구원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세 분께서 정렬해 주시고요. 산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배아 인공지능 솔루션의 임상 효용성 증명과 의료기기 인증 과제입니다. 주식회사 카이헬스의 이혜준 대표이사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정열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배아 인공지능 솔루션의 임상 효용성 증명과 의료기기 인증 과제. 주식회사 카이헬스 이혜준 대표이사. 귀 기관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2025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 김범민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인 이혜준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카이헬스의 이장원 팀장님께서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이정열 교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상에 축하해주신 김범민 단장님, 그리고 수상자 모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YTN 대표이사 김백 대표이사님께서도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네, 받으신 표창장과 꽃다발은 함께 들고 나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줄로도 함께 정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도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힘있게 외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 부탁드립니다. 밝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스태프 안내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성과 보고회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와 또 성과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첨단 의료 분야의 미래가 참 밝고 또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오찬이 진행됩니다. 식사 장소는 본 건물 후문으로 나가시면 맞은편 건물 2층에 있는 식당 창고 43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태프들의 안내가 있다고 하니까요.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얼굴도 많이 익히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앵커 조혜진이었습니다.